반갑습니다 여러분. 왜 머리가 휘날리고 있어. 유후. 자, 오늘은 지난 한 몇 달 동안 유튜브에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니까 근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. 그 질문들 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좀 해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, 이건 내가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야 몇 가지 갖고 왔는데,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고 나도 저게 도움이 되는데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요. 시작해보자. 출발. 자, 요게 첫 번째 질문 빡 보면은 힙스를 지원을 해도 외국어 4년을 꼭 수강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중국어 AP가 끝난 학생도 스페니시 원하는 게 그렇지가 않아. 그냥 4년을 들어라. 이거 뭐 UC가 뭐 2-year language, social science, history requirement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, 이런 requirement는 언제까지나 그게 안 되면은 뭐 그냥 무조건 서류 버려 뭐 이런 거보다는 strongly recommended guideline이다 이런 거에 더 맞춰야 되고, language가 어느 종목이든 하이 레벨이들에 상관없이 다 들었으면 끝난 겁니다. 리퀘어먼트 됐으면 됐어. 근데 한 랭귀지를 4년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. 어쨌든 랭귀지 리퀘어먼트가 여러 개가 있으면 된다.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다, 학생 여러분. 자, 그 다음 거 보면은 미국 대학 원서에 어워드나 발렌티어나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을 사실 유무를 확인을 하냐, 이게 답이 애매한데 사실 유무가 확인이 될성 싶은 거를 올려야지. 근데 막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 뭐 병원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그때 이런 학생이 있었냐 없었냐, 와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학생을 붙이고, 그 정도의 시간 투자 심사관들이 하지 않아. 그래서 뻥을 쳐도 되냐? 기술적으로는 뻥을 쳐도 되겠다. 하라라고 추천 절대 못해. 22년 동안 선생님이 원서 쓰는데 단 한 명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. 자, 그런데 뻥일 것 같은 자료는 어차피 0점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대학을 잘 가려고 막 껴넣은 서류들 있잖아. 막 내가 깜을 보니까 내가 봉사활동이 좀 없는 것 같아. 그래가지고 막 11학년 여름방학에 갑자기 여기서 막 의료 봉사 빡 넣었어. 앞에서 거의 없었는데 막 그런 거. 그 다음 갑자기 뭐 내가 좀 어워드가 없는 것 같아. 그래가지고 막 어디 막 라이팅 컴피티션 빡 나갔어. 그거 하다 보니까는 뭐 나는 엔지니어링 스쿨을 쓰는데 라이팅 컴피티션 게 하나 들어오고 뭐 막 갑자기 volunteer service work 들어오면서 이게 그림이 막 잡탕이 된 거지. 뭔 말인지 알겠지?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그런 거 배웠는지 모르겠다. 자, 빨간색, 파란색, 노란색, 초록색, 보라색 이런 거를 많이 다 섞어. 최대한 색깔 많이 섞으면 무슨 색 되는지 아니? 똥색 되거나 까만색 된다. 이거는 완전히 안 보여. 뭐가 제대로 된 선명한 색깔인지가. 빨간색이면 빨간색의 길로, 파란색이면 파란색의 길로, 그 컬러이라는 걸로 주제로 몇 번 비디오 만들 때 설명했잖아. 자기의 색깔을 살리는 거지. 내가 없는 색깔을 끼워넣는 게 아니야. 그래서 거짓말로 막 뭐를 막 넣고 사실 여부를 보지 막 이런 하지 마. 그런 건 비추. 자, 그런데 그냥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얘기하면은 막 전화해가지고 신원 확인을 하고 막 그럴 거냐? 그러진 않아.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뭐 어디서 앤디라는 리서치 랩에서 앤디랑 리서치를 했다 이런 것들은 그게 뭐야? 뭐 말도 안 되는 뭐 강남구청장배 수학대회를 나가서 아무거나 막 갖다, 그런 것들은 거의 0점 처리되지 않겠냐. 근데 학교를 통해서 뭐를 하거나 학교 내의 거를 하거나, 자, 이런 것들은 학교가 뻥을 치진 않으니까, 학교의 칼리지 카운슬러가 거짓된 정보를 학생을 통해서 뭐 제출하게 하지 않을 거니까 학교에 있는 것들은 다 무게감이 맞다, 했다, 사실이다로 간주를 하고 해석을 한다. 그래서 학교 것들을 중심으로 해라. 학교를 통해서 뭐를 해라. 학교에서 서비스 워크를 하니까는 익스텐드 돼가지고 거기서 또 밖에서 서비스를 해라. 뭐 이런 식인 거야. 뭔 말인지 알겠지? 연결성이 있는 프로파일 빌딩을 해야 된다. 그 말을 하려고 이렇게 오래 걸렸다. 그 다음에 이거 뭐냐, 한 학교에서 ED1이 디퍼가 되면 ED2에서 그걸 또 쓸 수 있냐? 아니지. 그 학교를 다시 리어플라이를 하는 게 아니지. 디퍼가 되면 그 대학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유니버시티 시카고가 제일 많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, 자기네가 ED1도 하고 ED2도 하고 얼리 액션도 하고 막 별별 잡종을 다 한단 말이야. 여기는 얼리를 무시기를 썼어, 액션을 썼어. 자, 그런데 디퍼를 때리면서 다른 이메일이 한 장이 날라와. 뭐라고? 너 레귤러 라운드를 가서 우리가 보류 판정을 할 건데 그때 혹시 너 ED2 바인딩 계약서를 쓸 의사는 있니? 하고 오는 경우는 있어. 그렇게 돼서 내가 그때 ED2로 전환되는 거지. 원서를 어플라이를 하고 디퍼가 된 똑같은 학교를 다시 리어플라이 못해. 원서가 안 들어가진다 여러분. 그게 차고 없기 바래. 뭔 말인지 알지? 자, 다음에 이 질문사항 보면 9월에 고등학교 입학을 했어. 입학 원서에 한국 중학교 3학년 성적과 미국 9학년 성적이 모두 들어가야 하는지. 오케이. 이렇게 잘 말했다. 자, 9학년 때부터 미국 이 학교를 쭉 다녀서 한국에서 다닌 중3은 반복이 된 거잖아. 그럼 한국 거 forget it. 그거 버리고 그냥 쭉 조각이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9학년 성적 뭐 두 학기 제도를 쓰는 학교라고 보통 설명, 트라이메스터 하는 데들도 있지만 두 학기, 세메스터 제도를 쓰는 데면 9학년 때 가을학기 봄학기 두 조각, 10학년 때 두 조각, 11학년 때 두 조각, 12학년 때 한 조각 붙이면서 원서가
출발하겠지. 그래서 토탈 몇 조각? 7조각의 서류가 되면 돼. 그래서 7세메스터치가 다 올라가면 그게 반복되거나 뭐 시기한 거 9학년 때 한국에 다닌 거는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. 자, 그런데 중간에 7조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.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중3을 다 다녔는데 10학년 2학기로 전학을 온 케이스야. 자, 그러면 9학년 1학기로 왔어야 되는데 10학년 중간에 와버리면 그게 자 9학년 거야 9학년이었다고 쳐준다 쳐도 10학년 때 퍼스트 세메스터가 없어진단 말이야. 스프링 세메스터가 뭔 말인지 알겠지? 자, 그러면 해명글을 써야 돼. 그러면 내가 조각수가 모자라. 그럼 전체 조각에서 몇 개가 돼? 7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6개 반밖에 없는 거야. 그렇게 될 때는 해명글을 또 써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이 학교로 뭐 고등학교로 오는데 뭐 어떻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가 있어서 여차저차 이렇게 쓰면 되는데 겹치는 경우에는 한국 성적표 안 올립니다. 올리실 필요 없습니다. 자, 보자. 질문이 뭐냐면 레귤러 애플리케이션을 1월 1일 날 제출을 했어. 근데 그 이후에 사항이 나왔어. 그런 경우가 있어요, 여러분. 자, 그럴 때는 어떻게 알려주냐? 안 하는 게 낫냐? 아니지. 포털 사이트에서 주로 커뮤니케이트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나의 학생 계정이라고 해야 되나? 그 어떤 어카운트가 열려. 그럼 거기에 뭐 테스트 점수라든지 뭐식이라든지 트랜스크립트, 레코멘데이션 레터, 애플리케이션, 에세이 뭐 등등등등 요소들이 이렇게 항목들이 쫙 오잖아. 거기에 다 초록색 체크 하다가 뭐가 안 된 게 있으면 빨간색 뭐 X 이렇게 돼. 그거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두면 초록색으로 바뀌고 뭐 이러는 그 스테러스 페이지가 온단 말이야. 거기에 로그인을 하면은 거기에 에디셔널 정보를 넣을 수 있는 칸,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 요런 게 설명되어 있는 게 한 95%의 대학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쌤 생각에는 학생 여러분들이 어플라이를 땡 하고 나면 1월 1일 날 가고 나면 와이씨 내 인생 끝났어. 이때까지 내가 고생하기 얼마인데 이제부터 파리 타임 해가지고 뭐 놀아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왜냐하면 웨이팅에 올라간 걸 뒤집거나 하려면 내가 지난 원서를 어플라이를 하고 난 후에 몇 개월 동안 내가 엄청 바쁘게 어컴플리시한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항목을 얘기를 해야 그 웨이팅 걸린 학교가 빡 대박이 터진단 말이야. 근데 그냥 띵까띵까 놀거나 학점관리 유지 정도만 해가지고는 심지어 내려가는 학생도 종종 있잖아. 자, 그렇게 돼가지고는 웨이팅이 안 풀려. 답이 없어. 그런데 얼리를 쓰고서 디퍼 됐을 때 뒤집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. 나는 요즘에. 그게 근데 필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이런 업데이트야. 그래서 모든 대외적인 어떤 시합이라든지 월드라든지 뭐 액티비티 할 것들이 있으면은 끝까지 끝나야 끝난 거잖아. 그러니까 all the way 하는 거야. 언제까지? 한 3월 4월까지는 쭉 해주는 게 좋다. 졸업하기 직전이야. 그러니까 5월에 졸업하니까는 한 달 전까지 꾹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활동들은 계속 해주는 게 나아. 그리고 그게 있으면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포털들을 활용을 해서 보내시면 되겠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. 넘어가 보자. 자,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한국 국적자가 대학 가기가 유리한가? 아니면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온 아이가 한국 국적자지가 더 유리? 그런 거는 없습니다. 내 출신 고등학교의 거래 실적, 상대방 대학과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나의 특징대로 하면 돼. 예를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자꾸 고민을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큰 학교가 실적이 좋아 큰 학교로 가면 내가 당연히 잘할 것이다 생각해. 작은 학교 다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허접해가지고 작으니까는 스케일이 작아서 나도 작게밖에 터뜨리지 못할 것이다. 큰 대학은 안 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 수준을 알아야지. 일단 내가 큰데 가면은 떠밀려 치여 짓밟혀 찌그러져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왜 생각 안 하냐. 우리는 그럴 수도 있는 거야. 자, 근데 작은 데에 있으면 내가 조금 모질라고 뭐 완벽하지 않고 뭐 이래도 왕이 될 수 있다. 작으니까 그 사이에서는 뭔가 내가 임팩트를 만들고 변화를 만들고 고기 또래 애들 중에서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뭔 말인지 알죠? 고등학교에서 스포츠가 제일 좋은 얘기야. 막 백인 애들 흑인 애들 막 등치가 막 산만한 문짝만한 애들 막 와가지고 풋볼하고 자빠졌고 막 농구 뒤로 백 덩크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그냥 타고난 체격이 안 된다. 그런 것들은 그거 가서 어떻게 열심히는 하지. 하시네. 열심히 하는 거랑 이게 여기 머리가 하나씩 더 있잖아 애들이. 그게 좀 안 돼. 이런 거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큰 학교에 가면 그 따위들이 더 많아. 근데 우리 작은 학교에는 그래도 내가 벌시리 팀에 올라갈 확률이 조금 현실적으로 낮아. 그러면 벌시리가 될 수 있잖아. 자, 그런 것들 그런 또 이제 경험들을 살려서 대학을 공략을 하면 돼. 그래서 나는 학생들의 그 출신 학교와 이런 특징점을 잘 좀 이렇게 캐치를 하는 게 나의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. 그거를 색깔을 잘 살리면 성공할 수 있다. 그런 말이지. 그래서 어디가 더 유리한 거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많습니다. 이게 원서를 여기저기 지역의 학생들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는 그런 건 없어. 자기 학교의 특징을 잘 살리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답이 되겠다, 학생들. 자, 학생 여러분 학교 공부 잘하고 원서 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면 원서 잘 쓰고 했어야 돼. 요즘에는 진짜 지원을 좀 쫀쫀하게 많이 해야 된다. 몇 개만 지원하지 말고 많이 열심히 시간 좀 들여서 지원을 잘해보기 바래.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올게. 바이바이. Feeling in my bones, I can feel it in my veins.
I can feel the winds of change.